자, 프린트 149페이지 잠깐 보자. 자, 여기 지금 과학의 유형성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단어는 맨 마지막 단어 처음으로 첨가된 내용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과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봐봐. 정의를 잘 봐야 돼. 자, 감염병이 뭐야?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 질병. 그렇지. 가장 중요하게 바이러스나 뭐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야. 자,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을 우리가 감염병이라 불러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곰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다른 거에 의해서, 다른 병균에 의해서도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감염병이야. 자, 질병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져. 설명. 질병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져. 그러니까 감염병에 걸리는 질병이 있고 비감염병에 걸리는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 자, 고혈압이라는 질병은 감염병에 의해서 걸리는 거야? 비감염병에 의해서 걸리는 거야? 비감염. 그치, 비감염이겠지. 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히나 전달받지 않는단 말이야.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비감염인 거고,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심장병,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이런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옮겨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것을 우리가 감염병이라 불러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바이러스는 뭐고 세균은 뭐야? 자, 요 정의.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이 뭐야? 이 정의는 다 2학년 생물원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용어를 좀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이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야. 자, 뭐라고? 세포 하나가 생물을 이루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세균이야. 그러면 세균은 생물이야. 그러면 바이러스는? 사세. 아니,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야. 왜요? 생물이 아니니까 생물이 아니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더 크기가 작은 애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작은 애고, 자, 세균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야. 그래서 자, 봐봐. 세균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 세포벽까지 존재를 해. 근데 이 속 안에, 자, 이 속 안에 핵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핵이 없어. 왜? 그거죠. 자, 세균은 핵이 없어. 단세포. 그러니까 왜? 번식을 안 해. 핵막이 없기 때문이야. 핵막이 없어서, 자, DNA나 RNA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퍼져 있기 때문에 핵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핵을 볼 수 없는 생물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원핵 생물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원핵 생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진핵 생물. 핵막이 있어서 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진핵 생물하고 원핵 생물 중에서 누가 더 진화된 상태야? 진핵이 당연히 더 진화된 상태지. 얘는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핵이 보이지 않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바이러스는 왜 생물이 아니냐? 설명 듣고. 바이러스는 자,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가장 크기가 작은 병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핵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핵산의 종류는 뭐가 있어? DNA와 RNA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 그치? 자, 둘 다 있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있어도 되는데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 그래서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어. 그래서 이 핵산은 있기 때문에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뭐밖에 없어? 단백질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생물이 아니냐? 자, 유전 물질하고 단백질은 있어. 단백질과 껍데기거든, 단백질이. 근데 문제는 스스로 에너지를 얻거나 에너지를 쓸 수 있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호흡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줘. 자, 스스로 에너지를 얻고 스스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물질 대사라 불러주는데,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뭐에서 배웠어? 효소라는 거에서 배웠었잖아. 효소가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촉매였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도 없고, 가장 중요한 뭐도 없어? 효소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면 얘는 평상시에는 무슨 상태냐면은 무생물 상태야. 공기 중에서 떠다닐 때는 무생물 상태인데, 어떨 때 생물학적 특징을 나타내? 뭘 많이 들었어. 그렇지. 다른 생물에 들어왔을 때. 자, 다른 생물에 들어오게 되면 기생 활동을 통해서 이 생물 속에 있는 효소나 세포 소기관을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도 하고 돌연변이도 하고 생식도 하게 되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못한다. 뭐는 할 수 있다? 기생. 기생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기생 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번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바이러스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야. 왜 생물이 아니라고?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다른 생물체 내에 들어가서는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는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줘. 평상시에는 무생물이지만 다른 생물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물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됐나? 세균보다도 바이러스가 더 간단한 물질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었잖아. 그치? 코로나는 세균이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바이러스에 핵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바이러스에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진단법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됐어? 자, 그다음. 자, 우리가 감염병은, 자,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거기 그림처럼 어떻게 하면 돼? 검체. 코에다가 뭐 넣어? 막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 막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지, 그치? 뭘 얻은 거야? 검체. 검체를 얻은 거야. 자, 이 검체는 이 코 속에 있는 이 콧물 같은 것을 채취해내기도 하고, 또는 침, 이걸 채취하기도 하고, 침보다는 여기 속에 있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 코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는 혈액, 이런 것도 다 검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줌, 다 검체야. 그러니까 검사 물체에서 채취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바이러스는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확인하는 진단이 뭐래? 신속. 그치, 신속, 항원. 항원. 검사. 자,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왔는지를 검사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핵산을, 자, 바이러스에 핵산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유전자 증폭. PCR. 뭐라 부른다고? PCR. PCR. 자, PCR을 뭐라 불러? 유전자 증폭. 자, 이름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항원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항원이 뭐야? 병원체의 표면의 단백질. 자, 교재를 잠깐만 볼까? 자, 교재. 자, 옆에 봐봐.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 옆에 사이드를 잠깐만 보면 항원이 뭐래? 감염병인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증. 그치?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뭐라 부른다? 항원. 항원.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나 세균뿐만 아니라 꽃가루도 항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위협하는 병원체를 다 우리가 뭐라 불러? 항원. 그리고 또 먼지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먼지가 또 항원이 되기도 해. 그래서 우리 몸을 위협하는 병원체를 뭐라 부른다고? 항원. 항원. 자, 항체는 뭐야? 그걸 막는 항원에 대한. 자, 거기 봐봐. 거기 항체 뭐라고 되겠어? 항원. 얘를 대항해서 인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자, 얘는
얘를 대항하는 병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몸을 침입하는 건 누구야? 병원. 항원. 우리 몸에서 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야? 항체. 항체, 병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항체는 항상 있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생겨? 예방주. 자, 혈액 속에 단백질이 퍼져 있어. 백혈. 아니. 백혈구 아니야. 백혈구는 백혈구가 직접 싸워. 백혈구랑 얘랑 틀려, 항체랑. 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레고를 생각하면 돼. 너네 레고 있지? 레고가 막 이렇게 혈액에 있어. 근데 항원이 쳐들어와. 그러면 이 항원에 맞는 맞춤형으로 갑자기 레고를 만들어. 그래서 얘랑 싸우게 하는 거야. 자, 백혈구 자체가 있는 거죠, 원래. 백혈구가 있는 거고 항원이 들어오면 얘 자체가 싸우는 거야. 백혈구는. 근데 이 백혈구랑 이 항체는 좀 틀려. 백혈구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얘가 쳐들어오면 얘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야. 맞춤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종의 뭐라 부를 수 있다? 뭐라 부를 수 있다? 특이성. 그래서 한 가지 항체는 한 가지 항원에만 대응을 해낼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 예방주사는 항원을 맞는 거냐 항체를 맞는 거지? 항원. 항원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주사야. 그러면 독감 속에 있는 핵산은 너무 위험하니까 보통 단백질, 독감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우리가 맞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우리 몸에서? 항체. 항체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 예방주사만 맞아서 죽을 수 있어. 노약자들은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너무 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왜냐면 항원이 들어오는 거야. 어쨌든 그거에 특정 단백질이 들어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항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 항원이 들어오거나 특정 단백질을 넣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뭘 만들어내? 항체를 만들어내. 근데 얘는 금방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항체도 금방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레고랑 같은 거야. 레고로 만들었다가 다시 분해시켜야지 또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근데 대신 한 번 만들었던 뭐가 있어? 기억. 기억이 있는 거지. 그래서 또 항원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빨리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방접종은 안 걸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빨리 낫게. 대응을 빨리 하거나 약하게 걸리게끔 하는 게 목적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빨리 대응이 목적이야. 자, 이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잠시요. 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자, 거기 봐봐. 내 검체를 채취해서 뭐에 녹였어? 용액. 어떤 용액에 녹였지. 녹여서 바이러스를 이루는 뭐가 용액 속으로 들어간다? 단백질이 들어간다. 거기 표시. 단백질을 채취를 했어. 그래서 그 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쫙 이렇게 퍼져나갈 때 자, 선이 두 개가 있어. 자, 첫 번째 선은 뭐야? C. 대조선. 대조선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줄이 나타나야 돼. 자, 두 번째 선은 뭐야? T. 실험선인데 자, 이 실험선에는 뭐가 있어? 자, 코로나는 코로나에 항체가 여기 있어야 돼. 내 몸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항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검사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키트에는 항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 항원은 자, 바이러스의 뭐야?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항원이 되는 거고, 자, 이 항체는 어디 있다고? 검사? 키트 속에 항체가 있어줘야 돼. 됐어? 그래서 내가 항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면 항원이 들어왔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선이 하나가 더 나타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C 대조선은 왜 있는 건가요? 자, 봐봐. 얘가 C고 얘가 T야. 잘 들어. 자, 얘가 줄이 나타나고 얘는 줄이 안 나타났어. 얘는 둘 다 나타났어. 얘는 안 나타나고 얘도 안 나타났어. 자, 얘는 나타났는데 얘가 안 나타났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안 걸린 사람이야. 여기서 음성이 좋은 거야. 자, 둘 다 나타났어. 그럼 뭐야? 양성. 걸린 사람이야. 그치? 근데 시선도 안 나타났네? 아예 잘못된 거. 그렇지, 불량. 키트가 불량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불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시선. 시선이다. 그래서 시선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 T는 되고 C가 아예 안 나오면 그것도 불량이지. 근데 그런 경우 무조건 C가 안 나오면 안 돼. 그런 경우도 불량이라고 그래. 불량.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해야 돼. 다른 키트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된다. 됐죠? 자, 신속 항원 검사의 단점은? 정확하죠. 자, 얘는 적은 양의, 그러니까 소량의 항원이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량은 잘 확인이 안 돼. 자, 대신 장점은 빨라요. 빠르고 공부가 쉬워요. 비용이 적다. 적다. 싸다. 됐죠? 그 페이지 넘겨볼게요. 이거 다 너네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잖아. 그치?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만 지금 나온 거니까 이름을 외워야 돼. 자, PCR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유전자 증폭 검사. 이거는 검사 이름이고, PCR은 중합 자,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이 PCR이 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어디에 쓰이느냐? 자, 예를 들어서 범죄 같은데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어. 범죄 확인.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살해당했어. 근데 그 옆에는 뭐 범인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가 하나 있어. 또는 범인이 먹고 갔을 것 같은 컵이, 물컵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DNA 검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DNA 검사는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이 범인이 이렇게 물만 마시고 간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 침이 묻어 있겠지. 그럼 이 침을 우리가 채취를 해. 그러면 침 속에 이 범인의 DNA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침 속의 DNA는 우리가 검사를 할 만큼 양이 많아? 적어요. 적지. 그래서 이걸 해야 돼. 그 사람 DNA를 어떻게? 많이 복제를 해서 우리가 실험을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럴 때 뭘 사용한다? PCR.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우리 검체 속에 들어있는 이 소량의 항원을 확인하기 쉽지 않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유전자? 복제를 하겠다는 거야. 자, 몇 번까지 복제하니? 30회까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도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증폭을 시켰을 때, 자, 자, 핵산의 양이 이렇게 증가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감염된 거고. 자, 증가를 안 했네? 그치, 안 걸린 사람이지. 그래서 거기에 표시, 자, 증폭을 했을 때 핵산의 양이 증가하면 걸린 사람이고, 자, 증폭을 해도 핵산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은 사람이 된다. 됐죠? 네. 이건 바이러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핵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자, 특징이 자, 정확한 진단. 그리고 소량의 항원도 어떻게 돼? 복제. 아니, 항원도 확인이 가능하지. 네. 이게 장점이야. 단점은 비용이 비싸고 시간. 오래 걸린다. 자, 너네 PCR 검사 한 며칠 걸리지? 네. 빨라야 한 3, 4일이야. 빨라야. 그 사이에 낫겠다. 그치? 그렇잖아. 그치? 뭐 살짝 걸렸으면은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빨리 요걸 해가지고 약을 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 신속 항원 검사 이 키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빨리 우리가 확인하고 빨리 대응을 해낼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다음 뭐 감염병의 추적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너네 다 당해봤잖아. 아 GPS, 와이파이 다 해본 거잖아, 그치? 다 당해본 거야. 자, 그다음 예측과 방역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줄 쳐봐.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다. 거기 표시 이거 중요해. 그리고 방역과 소독이 가능한 무슨 로봇? 방역 방역 로봇이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자, 교재 178페이지. 자, 거기 다시 정리가 돼 있어. 자, 신속 항원 검사는 무슨 기술이야? 면역 진단 면역 진단 기술. 거기 표시. 유전자 증폭 검사는 분자 진단. 분자 진단 기술. 자, 용어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니까 둘 다 알아둬야 돼. 자, 그다음 신속 항원 검사는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항원 항체 반응, 면역으로 확인을 한다. 자, 유전자 증폭 검사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복제한 다음에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확인한다. 자, 특징 신속 항원 검사는 빠르고 신속하게 비용도 적게 하지만 병원체의 양이 적을 경우에 확인이 안 된다. 안 된다. 자, 옆에 PCR은 매우 적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야? 비용이 높다.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됐죠? 자, 이거 외워주면 돼. 자, 옆에 사이트 잠깐만 볼게. 항체 검사라는 것도 있다. 야, 너네 병에 걸리면 학원이 들어오면 몸속에 뭐가 생긴다고? 항체가 생겨. 그러면 이 항체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항원. 이 피를 뽑아야 돼. 아, 항체는 피 속에 생기는 거야.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이 조합돼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야? 피 많이 못 먹어요. 아니, 조금만 뽑아도 돼.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잠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내 피를 뽑아가지고 딱 확인했더니 항체가 없네? 난 안 걸렸어? 안 걸린 거야? 나중에 모르는 거지. 아 며칠 후에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 봐봐. 그래서 항체를 혈액을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에는 적합해?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 됐어? 자, 그 다음 거기 탐구 자료창 별표. 자,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학교 프린트도 나왔습니다. 자, 볼게. 자, 포획 항체를 A, B, C, D에 다 두 방울씩 떨어뜨렸어. 자, A는 뭐야? A는 그 다음에 뭘 떨어뜨렸어? 감염병 음성 표준 시료. 거기 표시. 그 다음 B는 양성 표준 시료. 그 다음 C는 사람 1, D는 사람 2를 떨어뜨린 거야. 자, 이랬을 때 색깔이 변한 건 뭡니까? B B와 C. C지. 거기 표시. 자, 누가 걸린 거야? 사람 1이 걸린 거야? 사람 2가 걸린 거야? 사람 일. 1이야 2야? 사람 1이 걸린 거지. 왜냐면 지금 양성일 때 색깔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그럼 변한 사람이 양성인 거지. 안 변한 사람은 뭐야? 음성인 거지. 자, 여기서 이 A, B, C, D 중에서 대조군은? B. 자, 여기 봐봐. 너네 대조군과 실험군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대조선이 있고 실험선이 있지. 자, 대조선이 뭐야? 아까 왜 한다고? 그렇지. 비교 기준이야. 자,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비교하는 기준이야. 실험선은 뭐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실험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건 뭐야? 사람 1과 사람 2가 걸렸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근데 A하고 B는 뭘 넣었어? 표준 음성, 표준 양성.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얘네는 표준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대조군은 뭐가 되는 거야? A B A, B지. 그거 써놔. A, B가
대조군. 기준이라고 기준. 기준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험 1은 색깔이 변했으니까 양성이고 실험 2는 사람 2는 안 변했으니까 음성이라고. 얘를 비교하는 기준이라고. 양성이지 음성이지. 표준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돼 안 돼? A, B는 뭐라고? 대조군. C, D는 실험군이야. 자, 이거 학교 프린트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옆에 사이드 밑에 잠깐만 보자. 자, 최신 감염병 진단 기술 뭐가 있어? 나노바이오 센서가 있대. 자, 그리고 자, 생물 정보학이라는 거에 네모 같이 쳐볼까? 자, 요즘에는 이 생물 정보학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자, 사실 이 단어는 코로나 때문에 나온 단어나 마찬가지야 지금. 자, 생물 정보학이 뭐야?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과 거기 줄. 그다음 인공지능. AI 기술 토대로 감염병 연구와 진단에 활용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너네 빅데이터가 뭐야? 그냥 많은 데이터. 그치? 빅데이터지 뭐야? 많은 데이터야. 근데 이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야. 자, 야, 잠깐만 일시정지. 2줄짜리. 자,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실 정보가 지금 다 누적이 돼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걸 활용을 하자니 어떻게 돼? 우리가 그걸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거야. 지금 너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 다 AI에 찾지 않아? 네. 말하면 걔네가 찾아주잖아. 네. 걔네가 찾아주는 이 기술 자체도 빅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좋은 게 많으면 뭐해? 빨리빨리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접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 설명을 했더라 내가?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생물 정보학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자, 방학 때 선생님이 한번 그 유튜브 올려준 적이 있었어. 합성 DNA. 자,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너네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가 한 5, 6년 됐나? 네, 그죠. 6년? 한 5, 6년, 그치? 5, 6년 정도 됐지? 그동안 코로나 백신이 몇 년 만에 나왔거든? 기억나? 한 3년이면 나왔거든? 자, 너네 백신이 개발되는데 원래 몇 년 걸리는지 알아? 10년. 10년에서 20년. 빨리 나왔다. 굉장히 빨리 나온 거지. 그게 바로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시킨 이 결과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엄청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맞는지 저것도 맞는지 저걸 찾는 이 과정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의 임상 실험도 엄청나게 해야 돼. 임상 실험 1차, 2차, 3차 해서 결과 또 내고 하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는 한 3년 만에 백신이 나왔지? 어떻게 한 거야?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뛰었어?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아냈던 경험과 임상 실험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험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야. 그래서 한 3년 만에 나오게 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코로나랑 비슷했던 게 뭐가 있었지? 사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메르스. 뭐 이런 비슷한 애들. 그러니까 비슷한 계통의 이 바이러스의 백신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백신을 또 만들어낸 거야. 자, 대신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검증은 잘 안 됐어 아직. 그래서 부작용은 더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부작용까지 확인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그만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때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게 말하자면 179페이지 봐봐.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거기에서
거기에서 피지컬 컴퓨팅 기기가 나와. 거기 줄 쳐봐. 어떻을까? 자, 두 가지만 좀 쓰면 되거든? 자, 선생님 여기다 쓸게.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피지컬 컴퓨팅. 자, 얘는 뭐하고 뭐를 결합시킨 거래? 마이크로 컨트롤러. 컨트롤러 플러스 센서.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 자, 거기 안 나와 있지. 이게 IoT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너네 그 페이지 밑에다가 179페이지 밑에다가 이 두 가지를 좀 써줘. 자,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을 너네 톡방에 다시 올려놓을 거거든. 자, 피지컬 컴퓨팅 기기는 자, 피지컬. 자, 피지컬 무슨 뜻이야? 약간 육체적인. 그러니까 컴퓨터의 육체적 개념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말하자면 약간 로봇 같은 건데, 센서가 있어야 돼. 자, 센서는 뭐야? 외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걸 감지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뭔가 행동을 조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코딩 개념이 들어가는 개념인데, 코딩 개념이 들어가면 약간 로봇 같은 개념 있잖아.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좀 필요해. 오케이? 로봇도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진 않잖아. 그치? 걔가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청소기야. 그러면 가다가 벽 있으면 튀어나오고 먼지 있으면 빨아들이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어떤 외부 센서를 통해서 자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은 뭐냐? 자, 얘는 약간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팜, 스마트홈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 개념. 얘는 좀 약간 인터넷 개념. 직접적으로. 얘는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육체적 개념. 약간, 그러니까 좀 두 가지가 비슷한데 약간 개념은 이런 게 좀 틀리대.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이야. 그러면 내가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난방이나 뭐 가스불이나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내 핸드폰으로. 뭔 소리를 알겠어? 밖에서 막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사물 인터넷 기능. 자, 얘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대응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코딩을 해야 돼. 대략 이런 정도.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이런 개념이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자, 피지컬 컴퓨터 기기의 활용은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하게 되면 뭐 미세먼지 농도, 소음, 빛의 세기와 같은 데이터를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낼 수도 있다. 측정도 할 수 있고. 됐죠? 뭐 스마트워치도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뒤쪽 넘어갈게요. 자, 빅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게 빅데이터고, 자, 장단점이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지? 거기에 단점이 뭐야? 신뢰도가 떨어져요.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걔 말을 100%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너네 상당히 요즘 의존도 높지. 지금 대학생들도 난리도 아니는데. 조금 있으면 로봇이 시키는 대로 너네 다 할 것 같아. 자, 판단 능력도 늘려야 돼. 얘네는 편리한 거지만 우리가 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해줘야 돼. 판단하기 위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완전 거짓말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애매하게. 전체적으로 10이 있으면 9개는 사실이고 하나가 거짓말이면 이거 뽑아 못 내. 그게 문제야. 자, 그래서 뭐 올바르게 사용하고 평가하는 소양을 지내야 된다 등등등등.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또 뭐야? 그 옆에 개인정보 유출. 아, 진짜
지금 어디 유출됐지? 그 쿠팡. 쿠팡 유치됐어. 쿠팡 유출 지금 난리잖아. 나도 지금 같이 고소할까 생각 중인데. SK. 같이 소송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이거 너무 심각해 지금. 쿠팡은 좀 심하다 지금. 그럼 왜? 쿠팡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뭐가 유출됐어요? 개인정보 다 유출됐잖아 지금. 다 털린 거예요. 아 지금 뭐 신용카드라지.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 실험.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으로 실험하지 않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기상 관측도 마찬가지야. 기상 관측을 직접 하지 않아도 예측을 할 수 있어 또. 그리고 유전체 분석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신약 개발. 신약 개발도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빅데이터야. 됐죠? 그 다음 뒤쪽 넘어갈게요. 자 뒤에 보면 사물 인터넷 기술 나오고 AI 나오고 로봇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네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면 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뒤쪽. 자 여기서는 주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프라그런치. 여기야. 용어 때문에 여기. 오케이? 자, 필기.